사람으로서 그러지 못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해줬는데도 그 공을 모르고 또다시 날 괴롭히는 거, 방탄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 이것을 솔직히 참 사람을 믿을 못되는구나.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참 내 자신이 불쌍하고 참 가엾더라고요. 이 같은 이용수 할머님의 의혹 제기와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정치하지 못하게 해서 배신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네. 민주당보다도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뭐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사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소속했던 단체의 회계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의 활동의 내역을 보지 그 단체의 뭐 회계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 김수영 교수님, 이게 일련의 시점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초기에는 친일 세력의 공세다라는 적극적인 내용들도 나왔고 중간에 여러 의원들 개개인이 윤 당선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종반에 이르러서 이해찬 대표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의원들에게 이른바 함구령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입단속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상호 오늘은 우희종 대표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돼요. 오늘 기자회견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할머님 말씀도 있었지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정의연 측의 운동가들의 입장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운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 할머니들과 의견을 좁히기 위한 합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결국 그냥 정의연이나 정대협 활동가 위주로 이 이야기들 혹은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오늘 그 국회가 이제 내일 개원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뭐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해명들을 이제 의혹들을 해명하고 또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이 할머니에게 그동안 뭐가 잘못됐었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할머니가 참 곤욕을 치르고 계시죠. 무슨 배우가 있다,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듣게 되고 막 네티즌들이 할머니를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댓글까지 막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권에서 좀 지지하고 있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우리가 그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뭐 회계까지 우리가 보지는 않고 활동 내역이 훌륭했기 때문에 추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시민운동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대의를 타협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운동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운동의 대의를 열심히 펴겠다라고 하면 다행인 건데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은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더 펴겠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갔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두 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이런 할머니들에게 많은 그 비난이 쏟아지게 만든 윤미향 당선인이 좀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들도 꼭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특히 우희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증이 잘 됐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재명 기자 안성 쉼터 매매 의혹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이 전혀 안성 쉼터에서 정의연 측, 즉 윤미향 당선인이 이른바 대표 자격으로 있었던 곳에서 내세웠던 사업들이 할머님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의혹부터
개인 후원금 계좌 의혹까지 상당한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이 굉장히 잘 됐다. 자, 우의종 전 대표의 말만 따지고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죠. 후보자를 검증할 때 소속단체 회계까지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삼성 출신을 발탁하면서 뭐 삼성 회계까지 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발탁한 건 정대 활동 때문이죠. 근데 윤 당선자는 이미 10년 이상 정대업을 10년 대표를 맡아 이끌었죠. 다시 얘기해서 정대업 이코르 윤미향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린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자, 두 번째, 이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양정수 당선자가 사퇴를 했었죠. 여러 가지 예. 재산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증이 철저했다. 이 얘기도 그냥 모순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대신 광범위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데 이미 설령 소속단체 회계를 검증하지 않는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게 정치고 그게 지도부인데 전 대표였던 분이 우린 검증 열심히 했고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유권자들에게 타당한 얘기냐 이런 지적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른 최고위원은요.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에 대해서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이 팩트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식으로 그냥 온갖 걸 다 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그 사실한 게 과장돼가지고 나온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70%가 사퇴해야 된다. 이 여론도 지금 잘 정확히 몰라서 이런 여론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변 박사님,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다. 70% 찬성은. 아마도 이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한동안 꽤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서른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에 관한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예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낮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교육을 잘못 받은 탓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 당시 20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이 좀 들끓었습니다. 결국 당에서도 나서서 그 당시 지도부가 사과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을 자칫 잘못 듣게 되면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70%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냈다라는 부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되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에 대한 것들은 100%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끄집어낸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과 문제점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제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적어도 윤미향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나서서 해명했던 내용들이 불과 반나절 정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의 팩트가 틀리게 됐고 그 이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10하루나 되는 기간 동안 윤미향 당선인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 내용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될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게 했던 책임은 윤 당선인에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 당선인은 공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진행까지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하루 동안 침묵을 지켰던 내용들까지 다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 판단 몫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서 만약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그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만약에 팩트라는 거 가지고 계속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냥 아웃라인만 보지 않아요. 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난번 총선을 한번 볼까요? 국민들이 잘 몰라서 민주당을 찍었다. 그렇게 많이 말하면 그건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거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사퇴하는 거하고 또 어떤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여론조사 나온 것 자체는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